그림으로 가고 싶은데 엄마가 반대해서 힘드시죠? 제 얘기 딱 한 번만 듣고 다시 얘기해보세요. 아니 그냥 이거 보여주세요. 이 영상이요. 2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저는 지금 그림 작가로 활동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2015년 정도 때부터 이미 월급이 5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좋은 대학 나왔냐고요? 아니요. 저 그냥 지잡대예요. 공부 안 하고 그림만 그렸거든요. 부모님이 뭐라고 안 했냐고요? 엄마가 욕 엄청 했죠. 만화책 찢어버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명절만 되면 저희 엄마가 고모들한테 진로 상담 해줍니다. 애들 공부 안 되면 그림 시키라고요. 그리고 제 자랑 엄청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요? 일단 이거 하고 이거 해요. 이거는 감정적으로 떼쓰는 상황이죠. 이건 어때요? 더 막막하다고요? 이거예요, 이거. 현실적인 계획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성과, 그게 안 되면은 성실이라도 보여줘야 됩니다. 아니 그림 그리면서 살 거면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진짜 멍청하게 저요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정 그림 그린다고 말했거든요. 당연히 엄마는 얼척 없죠. 저희 엄마는 제가 공무원 되기 바랬거든요. 간호사나 치기공 이런 거요. 다들 아시잖아요. 엄마 아빠 마음이요. 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안정적으로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그게 다라는 거 다 아시죠? 하지만 그림 그리는 분들 그림 그리는 거 아니면 재미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재미가 있나요? 다른 게? 아니요. 없어요. 재미없는 걸 평생 하고 산다? 그냥 수녀되고 말죠. 어차피 재미없는 거 하는 건데 그냥 기도하고 밥 먹고 그러고 사는 거죠 뭐. 저희 엄마는 몇 날 며칠 동안 제가 그림 그림이 안 되는 이유를 막 늘어놨었어요. 그러나 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꺾이지 않는 의지. 나루토의 리처럼 이 꺾이지 않는 의지. 만화책 버리면 엄마 화장품 버리고 기싸움 쩔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진짜 미친 짓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상처만 받고 그냥 멘탈 바사삭인 거죠. 그렇게 엄마랑 맨날 일기토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림 허락 받으시려면은 무작정 싸우지 마시고 계획표를 보여주세요. 다시 말해서 F 방식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대문자 T로 설득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림 컨설팅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신청하신 분 그림을 분석해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알려드리고 그러는 건데요. 구글에서 마테드로 컨설팅이라고 하면 나올 거예요 아마.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그림을 포기하신다는 분하고 어릴 때 집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림을 못 그리다가 30, 40대에 돌고 돌아서 그림으로 돌아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대체. 10년 버렸잖아요. 아니 제가 20년 했다고 막 이렇게 여러분한테 막 떠들고 있는데 제가 디자인은 진짜 잘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자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농담 아니고요. 막 또 이렇게 얘기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했더라면은 아마 저보다 더 잘 나가셨을 수도 있죠. 제가 엄청나게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를 꿈꾸는데 부모님 반대 때문에 막막하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진짜 이 영상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이런 영상 하나로 넘어갈 만큼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요. 저도 엄마 있잖아요. 엄마하고 부딪히는 이유는 이거예요. 독자님의 꿈의 언어하고 엄마의 현실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핵심은 엄마의 불안감을 확실하게 잡아주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림을 제대로 배우려면 엄마한테 지원을 받는 게 더 좋긴 하잖아요. 미대에 가는 게 안 가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니까 엄마의 지원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이게 감정적으로 나 이거 시켜줘 이렇게 감정적으로 떼쓰면 안 돼요.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그 계획표 기억나시죠? 학원에서 상담하면 엄마 설득해주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야 학생 더 늘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학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생 모으는 것도 아니고 아예 뭐가 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학원 중에 어떤 데는 그림 그리고 싶은데 집에서 반대하면 집에서 나와라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무조건 걸으세요. 완전 돈미세입니다. 그 가출? 안 돼요 절대.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학원이요. 하여튼 그런 데도 있어요.
아유, 엄하게 막 그딴 위험한 짓 안 해도 부모님의 불안을 잡아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아, 우리 딸 저렇게 그림만 그려가지고 구린대학 가면 취업은 제대로 할까? 내가 나중에 저 세상 가면 혼자 남아서 고생할 텐데 사기당하거나 논팽이 만나고 거지되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잠깐, 학벌이 거지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냉정하게 말하면 상관은 있습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학벌이 높으면 좋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죠. 상대적으로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런 소위 좋은 직장에서는 상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많을 수 있겠죠. 그러면 주위 평판을 위해서라도 그 이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적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요. 자식이 평균 이상의 사람들의 무리에 속해서 평균 이상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평균 이상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부모님 중에서는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유, 저도 엄마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이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해! 라고 하면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AI 어쩔? 지금 화이트 컬러 직군부터 AI 대체되고 있는데 어쩔? 좋은 학벌? 의미 없죠?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맞는 말이죠. 엄마가 살았던 세대는 좋은 학벌이면 잘 사는 거 맞았어요. 그런데 70년대부터 90년대 이게 정상적인 시대는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고도압축 성장시대라고 하겠어요. 매년 10%씩 성장했단 말이에요. 기업은 커져가는데 일할 사람은 없고 대학 졸업하기만 하면 그냥 모셔갔죠. 좋은 대학 나오는 거하고 사회 성공하는 거는 이게 같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대학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겪어봤으니까. 그리고 두 눈으로 봤으니까. 근데 지금 같아요? 어때요? 완전 다르죠?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사이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3시간 자고 스카이 나와서 세무사 됐더니 한 달에 몇천만 원 버는 고졸 먹방 유튜버 뒤치작거리나 하고 있다. 현타 온다. 라고요. 이미 제 세대부터 이 학벌이라는 게 의미가 흐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쓸데없이 그림만 잘 그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쓸데가 없을까요? 정말요? 아니, 교과서에 공부한 흔적은 없고 낙서만 있고 집에 와서 연습장에 그림 그리느라고 시간만 보내고 그러고 있으면 걱정되죠. 이거 제 얘기입니다. 아니, 곧 직장인이 될 텐데 이 차가운 도시에서 사회인으로 합류하기 전인 정말 이 중요한 시대에 영양가 없이 만화나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만화도 그렇고 연예인 하겠다고 깝죽대고 유튜버 하겠다고 깝죽대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진로를 꿈꾸고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상담소도 가고 얘 ADHD 아니야? 이러면서 병원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게 정말 쓸모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꿔말해서 아이가 그림만 고집한다면은 그만큼 개성이 뚜렷한 건데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진로를 누구보다 빠르게 정한 거잖아요. 이거는 모두가 다른 방향으로 달리면 모두가 1등이다 이런 뻔한 개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구자복 박사님의 50 인생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체성 자산을 지닌 사람들은 정체성을 실현하고 수정하면서 이 과정에서 고난과 역경을 넘어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정체성 자산,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인다는 거,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림을 그리면 그림 작가에 대한 정체성이 쌓여서 자산이 되고, 수영을 하면 수영 선수에 대한 정체성이 쌓여서 자산이 되고, 이렇게 여러 경험을 쌓아서 자신의 여러 정체성을 갖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나라는 존재가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단단한 내가 된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나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위기와 고난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고 그 역경도 또 하나의 경험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그 아이의 모습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거든요. 내 아이가 홀로 남아도 어떤 고난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보장만 있다면은 저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림은 배고픈 직업 아니냐. 그래서 반대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귀에 들리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 번 정도는 허락을 해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 그리는 행위가 많은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무슨 개소리냐고요? 그림을 그리면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림이라는 행위 자체가 엄청 집중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그려야 완성되는 일이잖아요. 엔젤 워스의 그릿이라는 책에 노력의 가치를 경험한 아이는 오히려 공부를 더 잘하게 된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책에서는 한 번 정도는 인간이라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끝까지 밀어붙여 볼 수 있는 경험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그림이 내 길이 아니었네 라고 느끼더라도 그때 체감했던 노력을 하면 성장을 하는구나, 이 감각은 뇌에 남는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도 더 오랫동안 붙잡고 잘하게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셀 수 없이 많아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왜냐면 다 모르니까요.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국 군사학교, 스펠링 대회, 아이비리그 학생까지 싹 다 조사했는데 언제나 머리가 좋은 학생보다 이 그릿, 끝까지 버티는 애들이 가장 성적이 좋았다고 해요. 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에 항상 나오는 거 있죠. 1만 시간의 법칙이요.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에서 유명하게 만든 개념인데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20대가 꽤 많다고 해요. 근데 20대가 되자마자 막 반짝 나타나고 막 진짜 신들린 연주를 해가지고 그런 루키가 됐냐? 그게 아니라 20살이 되기 전에 이미 1만 시간 가까운 연습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 1만 시간이라는 거에 사로잡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같은 시간이라도 얼마나 집중을 해서 연습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실력을 키우는 연습이라는 게 억지로 그냥 막 고문하듯이 그 자리에 앉아갖고 자리만 채우고 있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랬듯이. 우리 모두가 공부할 때 그랬듯이. 영어 12년간 배웠는데 어떻다? 외국인 보면 도망간다. 내가 나의 한계를 깨부시려고 목표를 하는 거? 이 하루에 6시간, 7시간 이상을 자리에 앉아서 뭔가에 몰두를 한다는 게 그 자체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강의 시간 10분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귀멸의 칼날 이런 거는 10시간도 볼 수 있잖아요. G무비 이런 거 보면 1시간 그냥 순삭되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성장이 더 빠른 거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압축해서 쓰니까요. 그러면은 중간에 그림 그만두면 이도저도 아니고 시간 날린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이게 의미가 없지는 않거든요. 특히 그림 같은 거는 쓸 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적당히 그림을 좀 그릴 줄 알아요. 그리고 좀 웃긴 편이긴 한데 이게 개그맨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사업을 해봤는데 말아먹어서 다시 회사에 들어갔대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한두 명 정도 있지 않나요? 이 사람이 누구냐? 만화 작가인 스콧 애덤스예요. 기껏 만화 작가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이 사람 재산이 300억입니다. 최소요. 그림, 개그 센스, 비즈니스 지식 이 세 가지를 잘 버무려가지고 회사 생활 경험을 살린 풍자 만화 딜버트로 대박이 터진 거죠. 책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한 분야에서 완벽한 1%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 분야에서 상위 20% 정도의 실력이 되는 게 몇 개가 있다면, 그리고 그걸 합하면 그 조합이 상위 1%의 존재로 만든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책에 실린 억만장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림을 시켰다가 그만두면은 시간 버리는 것 같죠. 남들보다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험이 언제 어디서 무기가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특히 그림은 PT도 그렇고 살아가는데 보은을 합니다. 단적으로 그 미삼누님 보시면은 그 구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경험들을 PT로 만들어서 빅뱅과 엮어서 그 영상이 빵 터지는 바람에 지드래곤님의 팬미팅 사회까지 보는 상황이 됐잖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원래 디자인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작가예요. 이런 자뻑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농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파이널 판타지나 이 원신 같은 스타일이 전문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그 SD도 있고 현대물도 있고 되게 여러 장르를 했어요. 그 결과 그림의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외주 관리 전문가도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 프로젝트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는 바람에 이래저래 외주도 한 100개 넘게 할 수 있었고요. 중국에도 다녀오는 바람에 글로벌 협업에도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학생분께 외국 취업하는 거 컨설팅도 해드릴 수 있게 됐고, 동화책, 사파, 도트 등등 안 해본 게 없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일이 계속 있거든요. 하다못해서 지금 뉴욕에 아니마문디라고 화장품, 건강식품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도 외주가 왔어요. 이것도 할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녀분이 그림으로 간다고 해서 영원히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거든요. 또 그만둔다고 해도 그 경험은 앞으로 뭘 하든지 그 친구가 주력으로 하게 될 직업에 비옥한 토양이 돼서 영양분을 공급을 해줄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말했잖아요. Connecting the dot이라고요. 처음 듣는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느라 바쁘니까요.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설을 할 때 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지나간 시간을 돌아볼 때 그 점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알 수 있다 라는 말인데요. 점이 무슨 소리냐 그러실 수 있는데 일단 잡스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 스티븐 잡스는 자퇴하고 무슨 생뚱맞게 캘리그래피 이런 거를 잠깐 했었거든요. 이게 하나의 점이고요. 나중에 맥을 개발했죠. 이게 또 하나의 점이에요. 그럼 이 둘이 이어졌을 때 맥의 폰트를 만들 수 있는 영양분이 바로 그 과거에 생뚱맞게 들었던 캘리그래피 수업이거든요. 내가 전혀 연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점들이 나중에 과거를 봤을 때 하나로 꿰어지면서 이 간지나는 선이 될 수 있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 아이들의 진로를 정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일단은 하고 싶어 하는 걸 해봐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자산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음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고 목적지도 조금씩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경험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내면소통이라는 책에서도 나오는 건데 이제 분량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그림을 그리게 두되 시간을 정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면 지켜봐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거고요. 그리고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성과를 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때 빠져나오면 되는 것 같아요. 도망치는 거죠. 독자님도 성과가 안 나오면 손절 빨리 쳐야 됩니다. 결론, 부모님들이 살던 세대에는 공부 잘하면 다 잘 되는 시기였어요. 고성장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이 인생을 책임져 주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독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엄마의 귀에는 한나 내송이가 말하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보여주셔야 돼요. 성과, T, 현실의 언어. 그게 뭔데요? 성과가 뭔데요? 구체적으로는 외주를 받아서 돈 번 걸 보여주시거나 공모전에 나가서 상을 받거나, 쇼미더머니 보면은 랩하는 거 반대했었는데 쇼미더머니 1등 하니까 막 잘한다고 전폭 절고 지원해주겠다고 그런 부모님들도 몇 번 본 것 같거든요. 고딩 래퍼였나? 여튼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겠죠. 저희 아빠도 저 그림 그린다고 개무시하시다가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 과정을 우연히 보신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아빠 생각에는 제가 그냥 회사에서도 그냥 무작정 내가 꼴리는 대로 그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회사에 프로세스가 있고 기획이 있고 상사의 컨펌을 받고 수정사항을 또 반영을 하고 이러한 그 협업의 히스토리를 한번 보시니까 얘가 이제 사회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나중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냥 부모님한테 지원받으면서 강의 같은 거 보시면 부모님은 언제 취업되는 거냐, 이게 진짜 밥값 하는 거냐, 이런 말 100% 듣게 되실 겁니다. 이런 게 싫으시면은 그냥 알바 같은 걸 하셔서 그걸로 강의 들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도 독자님이 막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까지 준비하는 걸 보시면은 별 말씀 안 하고 일단 지켜보실 거예요. 물론 엄청 강경하신 분도 있죠. 뭐 만화책 찢어버리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기한을 정해두고 성과를 보여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성과가 아니면 성실이라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밀도 있게 진행해서 보여주세요. 부모님께요.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이 아깝지 않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